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제가, 구독자 수가 1000분이 넘었어요. 자, 근데 이 1000분이 되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알아보니까, 몇만 원 이렇게 된대요. 하루 몇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돈 보고는 못하죠, 이거 영상. 못 찍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건데.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침에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자료 다 찾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건 아니겠죠. 근데 재미가 있어요. 구독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그 소소한 돈이라는 거 그거는 배제하고요. 소소한 재미가 있어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해외 증시 움직임들 그런 것들부터 조금 좀 살펴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이 좀 살펴볼게요. 자,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죠.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때 2011년도 정도로 기억을 해요. 2011년도에 그 S&P 하고 무디스 쪽인가 S&P 쪽인가 지금 오래 지나서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쪽에서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다가 실제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시장이 좀 단기간에, 물론 단기간에 좀 많이 출렁거리고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회복이 됐지만요. 자, 근데 이 S&P나 무디스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죠. 근데 피치는 유럽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쪽에 있는 지금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또 거품 물어댈 거 아닙니까? 그래서 S&P나 무디스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해야 되는 게 맞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평상시에 만약에 1이라는 눈치를 봐야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저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으면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게 피치 쪽이에요. 근데 이 피치 쪽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아니라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자, 요런 게 지금 달러 약세가 되는 것들, 지금 굉장히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주말에는 약간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는데도 93 정도, 93.44 정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달러가 98, 99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요런 부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뉴스이긴 합니다. 이 이유가 국가 부채, 지금 미국이 한 130% 정도 국가 부채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과도하다.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하고 또 그래도 또 재정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경제가 살아나면 그만큼 세수가 더 거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개선이 없으면 6개월 뒤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백악관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런 것들 추가 부양책 관련해 갖고도 좀 이견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번 주에 또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미국 쪽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에다가 현재 수준의 실업급여 수준 600달러 정도죠. 자, 요거를 4개월 동안 연장하는 거를 민주당 쪽에다가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전히 조금 이견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한 발짝이 이렇게 물러나는 걸로 봐서는 이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또 통과가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을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달러 세상의 뭐 시작과 위기 이런 제목으로 그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원래는 어제 정도에 조금 좀 2탄을 조금 올려드릴 생각이었었는데 제가 일이 좀 있어서 그걸 못 올려드렸습니다. 뭐 이번 주 주말이나 휴일 정도 그때 2편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거기 내용이 보면 상당히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종목 한 종목 이런 것들보다도 그 어떻게 변해왔고 시장의 역사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게 훨씬 큰 틀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근시안적으로 종목 한 종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역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는 저 위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2편은 이번 주 주말이나 휴일에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그 1편을 올려드린 거 그 부분 한번 또 꼭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러시아 쪽에서는 그 백신을 빠르면 10월 달 정도에 대규모로 접종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저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미국 쪽에서는. 근데 지금 이게 이상이에요. 그냥 이상만 끝내고 대규모로 접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된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또 미중 관계에 관련해 갖고는 신장 위구르 쪽에 인권 탄압 관련해 갖고 거기에 군 관련된 그 인사하고 기업 자 요거를 두 개를 또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사노피 쪽에 21억 달러를 또 지원을 하면서 백신 1억 회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HTS 화면을 보면서 저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이 0.7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 쪽이 0.4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뭐 미국 쪽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았죠. 뭐 아무래도 피치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나온 얘기니까 뭐 미국 시장에 직접 영향은 안 줬는데요. 사실 피치 같은 경우는 S&P나 무디스보다는 좀 그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랄까 공신력이랄까 이런 건 좀 떨어집니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우가 0.44%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7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49%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는 기술주들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그러니까 목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자, 요 시간 외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업들이 상당히, 대형 IT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애플은, 액면 분할까지 4분의 1로, 4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애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애플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그 사우디의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야, 세상이 변해가는구나. 물론 뭐 그 변화야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계속 그렇게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느끼신 분이라면 이런 걸 보고도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하고 글로벌 증시, 아시아권 증시하고 간략하게 움직인 모습 봤고요. 미 증시 나스닥 선물을 보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10분 봉이에요. 자,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쭉 밀려서 뭐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뒷심은 대형 기술주들의 힘이었습니다. 자, 뭐 이 기술주들 실적 잘 나오고 그랬다니까 빵 떠서 시작했다가 뭐 재료 노출이라고 판단하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매물에 밀렸다가 다시 뭐 오후장에는 또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마찬가지로 보니까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자, 여기도 나스닥도 마찬가지 22평선 정도까지 아래 꼬리를 찍고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나 S&P 마찬가지로 일본 캔들 차트는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장중의 변동성은 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뭐 아직까지 이 추세 자체가 흔들리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저 해외 증시 쪽 조금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지난 주말에는 조금 매도로 바뀌었어요. 자,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가 지난 주말에는 548억 정도 순매도로 바뀐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자, 뭐 54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이만큼 매수를 했으면 뭐 중간에 1조 3천억짜리 매수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지극히 조금 정상적인 그런 약간의 차익 실현 욕구 그런 게 발동한 하루였다라고도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뭐 시장은 꽤 많이 빠졌죠. 금요일이라는 그 요일적 특성, 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요런 약간의 좀 불안감이랄까, 요런 부분도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수급적인 범위는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뭐 지난 금요일도 3,800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시장에 조금 하락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수급이죠. 뭐 개인 투자자들은 2,4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86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1332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라서 뭐 기관은 뭐 저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팔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좀 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뭐 이게 선물 시장 쪽이 좀 더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외국인들 금요일 날 매도한 게 5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죠. 500억대. 그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선물 시장에서 2천억 가까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1946억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조금 시장에 하락 압력을 줬고, 그리고 이 하락 압력에다가 뭐 요일적인 특성, 그 다음에 기관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합쳐지면서 뭐 좀 이렇게 오장 들어서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 보면 콜옵션 쪽은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다 같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자, 콜옵션 매수는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포지션. 그럼 콜옵션 매도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떨어져야 좋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들 콜 쪽 14억 매도, 금융투자 콜 2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자, 풋 쪽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풋을 25억 정도를 매도했고
금융투자는 풋을 22억 정도를 샀죠. 자, 결국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팔고 전부 다 파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외국인들은 약간 이런 포지션을 취한 거고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야, 이 정도 올랐으면 좀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포지션입니다. 콜옵션은 조금 매도를 하고 그다음 풋옵션을 한 22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자, 금융투자 쪽 포지션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풋옵션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계속 좀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 살짝 매도를 했다가 금요일 날은 1억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목요일 날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22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으니까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빠지면 파생시장에서는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에 금요일 오후장에 조금은 좀 이거 뭐 시장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데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를 살짝 좀 줬어요. 자,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죠. 그랬다가 마이너스권으로 밀렸다가 장중에 다시 플러스권으로 반전했다가 다시 또 밀리죠. 그랬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좀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요런 것들은 시장이 물론 분차트니까 지금 분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있으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뭐 현물 선물 다 팔고 그다음에 옵션 시장 쪽에서 메이저들 수급도 조금 좀 아랫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거 하고 주가 움직이는 모습들 요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보면 야, 요거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이 시장을 길게 보는 시장은 좋게 봐요. 하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종목별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좀 잔파도 무시하고 길게 들고 갈 종목은 그냥 길게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한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부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줄여놓는 그런 조언을 좀 드렸었고요. 자, 요거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만 이거는 뭐랄까 단기적인 이번 주에 좀 단기적인 그런 좀 변동성 자체는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금요일 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음선이 조금 크게 발생이 됐죠. 자, 어느 정도 21평선 자체하고 이격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음선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하락 압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큰 건 아니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번 주에는 변동성은 조금 생길 걸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던 피치에서 그 미국 신용등급 전망치 이거 하향 조정했던 거 요런 부분들도 조금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변동성 요인이죠. 그리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뭐 요게 뭐 합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은 뭐 그런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겠지만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변동성 요인이 될 거고,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각각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 거, 뭐 그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좀 변동성 요인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시장을 말씀드리면요.
뭐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 22평선 자체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미국 시장 한번 아까 차트를 봤는데, 나스닥 차트를 봤는데요. 그 나스닥 차트를 한번 다시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22평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다가 계속해서 22평선에서 맞고 반등 나오고 맞고 반등 나오고 뭐 일시적으로 깼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되고 이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22평선 정도, 그러니까 22평선이 지금 현재는 2008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요쪽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눈으로 보셔야죠. 그리고 거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그 반등의 강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아, 이게, 제 차 또 뭐 어떻게 조금 위로 이렇게 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깰 가능성도 있겠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을 이번 주는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변동성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조금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에서 들어간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놓고 그냥 조금 관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물론 뭐 좀 큰 틀에서 좀 길게 들고 가는 그런 목적으로 매수한 것들은 그냥 들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드리는 얘기 있죠. 미증시 선물 움직임들, 그 다음에, 장중에 이 수급들,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요런 것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그 트레이딩,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따라서 조금 수급의 강도가 좀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고요. 마찬가지 10시 반에 중국 시장 열리면 중국 시장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런 재반 여건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